아예 조용한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세대수, 공실료 이런 거 다 제껴 두고 그냥 10년 전 가격이랑 부동산이 똑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되게 조용하고 막 전세, 월세, 실거래가가 의외로 없는 것들을 또 선호하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오종훈입니다. 어제 국토부 장관 또 김용도 국토부 장관이 한마디를 했고 이 한마디로 인해서 시장이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경매하고 있는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뉴스나 기사들을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좀 한번 내용 보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지역들이 과연 올라갈지, 그리고 이런 지역들을 어떻게 입찰하면 좋을지, 입찰하지 않는다면 어떤 지역을 봐야 하는지 제 생각을 오늘 영상에서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윤도 국토부 장관이 이런 말 했어요. 화성이나 구리는 부동산 가격 풍선 효과가 우려가 된다. 일부 지역은 규제 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한마디 했는데 정말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고 시장이 바로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수 문의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기사도 쏟아지고 유튜브나 SNS에서 구리나 화성은 이제 올라갈 거다. 미리미리 사둬야 된다. 지금 사지 않으면 정말 나중에 살 수 없을 만큼 가격이 올라갈 거다. 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경매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절대 이적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끄러운 곳은 비싸게 낙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리나 화성 지금 이 지역을 얘기를 했잖아요. 다음 날 그리고 다음 주에 입찰을 하러 가면 정말 2배 이상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사람들이 단순해요. 좀 알아보고 공부해 보고 '내가 입찰을 해야겠다.'라는 것보다 이런 기사들이나 뉴스들이 나오면 '빠르게 내가 선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평소에 자기가 공부하고 이런 것들 다 제껴 두고 그냥 여기 들어와서 입찰하고 낙찰 받아가는 경우들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경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런 것들 본인이 자유롭게 입찰가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현상들을 많이 봤었고 저는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얘기하지만 경쟁자들이 많이 몰리면 그 지역은 절대 싸게 살 수가 없고 싸게 살 수 없으면 경매는 하면 안 되는 투자입니다. 경매하지 말고 다른 거 하셔야 돼요. 이 지역을, 이 아파트를, 이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없다면 경매를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평소에 막 80% 낙찰가 70% 이렇게 되던 곳들이 이런 뉴스나 기사들이 뜨면 막 100%, 110% 이렇게 뜹니다. 일시간에.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있고 막 뉴스에 나오고 전문가가 얘기하고 "이 지역이 좋다."라고 하면 정말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생각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결정해 주는 걸 좋아하고 그 결정해 주는 것들을 따라가는 걸 좋아해요. 근데 장관급이 이런 얘기를 했다. "이 지역이 올라갈 것 같다." 이건 뭐 예를 들면 어떻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답안지를 제공을 했다."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묻지마 투자식으로 '아 이 지역은 무조건 사야 돼.'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좀 예외적인 얘기지만 투자자들끼리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버스를 타고 오는 투자자가 있다. 단체로 오는 투자자들이 있다. 그때가 팔 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게,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본인이 좀 먹는 남는 것들이 있어야 살 거잖아요, 이 물건 자체를. 근데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머리 꼭대기에서 팔려고 하면 이 사람한테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매도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뉴스들이나 기사들이 나왔을 때 막 버스를 타고 사람들이 막 몰린단 말이에요. 그냥 묻지마 투자식으로 막 올려고. 그런 분들한테 파는 게 제일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좀 더 보면 화성구리 아파트 매매 가격이 0.26, 0.52% 올랐대요. 61주 279주 만에 최대 상승폭이라고 했고 수도권 비규제 거래량도 22% 늘었습니다. 서울을 묶으니까 그 옆으로 돈이 흘러간 거죠. 서울을 못 사니까 그 주변이라도 사자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매 같은 경우도 제가 낙찰가를 요즘 최근 거 좀 검색을 해 보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도 낙찰가가 굉장히 비싸게 낙찰을 받아가더라고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매는 싸게 사지 않으면, 현재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고 있는 가격보다 싸게 사지 않으면 하면 안 되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많아요. 내가 선택해서 하는 일반 매매 금매보다는 훨씬 더 제약적인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싸게 사야 됩니다. 뭐 물론 이런 지역들을 사서 나중에 2년 3년 이후에 가격이 막 올라가면 좋지만 우리는 항상 리스크를 대비하고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경매라는 거는 명도, 수리 뭐 여러 가지 임차인 맞추는 것들 또 엉켜 버리면 시간이 좀 꼬일 수도 있고 이자 내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좀 꼬이면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여유롭게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싸게 사지 못하면 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여유가 없어질 수밖에 없겠죠. 여유가 없어지면 부동산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사는 것도 사는 건데 이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운영을 잘하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이 가격을 싸게 샀다고 해도 비싸게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다 던지거든요. 이 운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경험도 없고. 자, 그러면 그 관점에서 보면 구리나 화성은 싸게 살 수 있을까요? 정말 제가 장담하는데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한번 보세요. 구리나 화성 사람들이 얼마에 낙찰 받아가는지 막 엄청 몰릴 겁니다. 뭐 물론 경매라는 게 심리적인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눈치만 보다가 또 일시적으로 싸게 낙찰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이런 확률은 희박합니다. 좋은 아파트, 좋은 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지금 얘기를 해 줬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럼 이 지역은 조금 비싸게라도 낙찰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어떤 지역을 보냐?"라고 하면 저는 이런 기사들이 아예 없는 곳들을 좀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아예 조용한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세대수, 공실료 이런 거 다 제껴 두고 그냥 10년 전 가격이랑 부동산이 똑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되게 조용하고 막 전세, 월세, 실거래가가 의외로 없는 것들을 또 선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실제 집주인들이 살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아파트 단지나 그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관리들이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들을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싸게 사서 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 실수요에 있는 사람들에게 싸게 파는 거죠.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 우리 구리나 하남처럼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보다는 더 빠르게 더 수익성 있게 이 집을 매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런 것들 하다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좀 운이라는 게 붙습니다. 내가 이걸 계속하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고 있다 보면 이 지역에 우연치 않게 막 호재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호재라는 건 사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악재죠. 왜냐하면 호재가 내가 지금 이 지역을 사려고 하는데 호재가 있어요. 그럼 싸게 사지 못하니까 그건 악재가 될 수가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호재가 생겼다. 여러 가지 좋아질 만한 것들이 생겼다. 그럼 당연히 그거는 대형 호재가 될 수가 있는 게 이 호재를 보고 들어오려는 사람에게 내가 샀던 가격보다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하지만 내가 경매로 더 싸게 샀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샀던 가격보다 더 싸게 샀다면 수익은 더 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뉴스나 기사에서 나오지 않는 지역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는 것 같고 막 10년 전 가격이랑 비슷한 곳 그리고 사람들은 실거래가가 없는 곳들을 조금 꺼려하는데 오히려 저는 실거래가 없는 곳들을 부동산 경매로는 조금 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역들은 말했던 것처럼 집주인들이 살고 있을 경우들이 많아요.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집주인은 서울에 있고 투자 목적으로 사둔 경우들이 많은데 지방 같은 경우에서도 세대수가 좀 받쳐주고 그런 지역들의 아파트들 중에서 집주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관리도 잘 돼 있고 주변에서 이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사람들한테 팔 수 있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호재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시장에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 좀 선점을 하시고 그 선점하고 있는 와중에 운이나 기회들이 와서 호재가 발생을 하면 그 호재를 보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더 비싼 가격으로 파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이 기다리는 것도 생각보다 리스크가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경매를 이용해서 애초에 시세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이 리스크를 조금 더 감당하고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매번. 지금 유명한 지역들 있잖아요. 평택도 삼성 들어오기 전에 미분양 천지였고 양주, 포천, 전주 뭐 이런 지역들도 뭐 조금 지금 흔들리는 지역들도 있지만 그런 지역들도 처음에는 "그런 데를 왜 사냐."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을 경매로 싸게 사서 호재나 삼성이나 일거리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을 때 그곳을 보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한테 팔고 우리는 다른 지역으로 또 옮겨가서 돈을 벌자는 거죠. 그래서 뉴스나 시장 따라가지 마시고 조용한 곳 어떤 곳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저도 매번 그런 지역들이 어떤 곳들이 있는지 계속 아침마다 좀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보고 좀 괜찮은 곳들이 있고 그런 곳들이 있다라고 하면 같이 공유하고 이야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좀 조용한 곳 제가 얘기했던 그런 곳들 있으시면 또 댓글로도 남겨 주시면 많은 분들이 도움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뉴스 기사 보고 이야기 한번 해 봤고 요즘 날씨 이제 또 추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